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이제는 중동을 이 AI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최신 엔비디아 AI 칩을 공식 수출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원래 중동의 AI 패권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좀 보고 동시에 중국을 조금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간 이제 AI 반도체 및 서버 그리고 GPU 중동 수출을 제한을 해왔었는데 해당 칩이 중국 등의 적대국에 재이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중국과 AI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온 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허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UAE와 함께 괄목할 만한 어떤 AI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빅테크 쪽에 중동 내 어떤 사업 확대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것 이것 자체는 미중 AI 패권 레이스에서 우군 확보 전략 동맹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도 이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공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칩은 이제 미국 외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및 인공지능 공급망에 이제 적잖은 파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언급은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외 국가의 이제 해당 최고 사양에 대한 칩을 수출하는 길을 사실상 차단했음을 의미하고 있고, 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기술과 공급 전략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AI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 중인 만큼 이 같은 수출 제한이 이제 국내 반도체나 AI 생태계에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 기술 우위를 이제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전략적 움직임으로 좀 해석되고 있고, 이에 맞춰가지고 국내 기업이 이제 미국 내 생산내에 대한 확대나 혹은 이제 기술 제휴 강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제 수출 통제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인 대한 이제 범위라든지 아니면 실행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지금 향후 시장 흐름을 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가지고 글로벌적인 이제 산업에 대한 공급망이라든지 국가 전략 그리고 기업의 투자 방향과 같은 모두 맞물린 이제 복합적인 리스크와 또한 기회적인 하나의 장치로 읽히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누가 또 이 AI 칩을 가장 빨리 선점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느냐가 이 AI 경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주요 기업 중에서 아이렌과 사이퍼마이닝 같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굴 수익이 급감하니까 확보해둔 이제 전력망 연결 설비라든지 대용량 전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자산 및 이제 계약 구조 면에서 꽤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약 97억 달러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이퍼마이닝 같은 경우도 아마존과 이제 대형 AI 인프라 계약을 발표하는 등 움직임이 상당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가진 강점 자체가 전력망 연결권, 그리고 대형 설비와 부지, 그다음에 송전 시설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기업 대비해서 또 허가라든지 구축 속도 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구조적 변화로 알 수가 있겠고, 일전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다뤄드린 적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AI 버블론 때문에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들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AI 관련주의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이 AI와 관련해서 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 코스피에서는 이제 AI랑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인데요. 네. AI 데이터 센터나 이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ESS 구축이 동시에 좀 이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이 결국 이제 새로운 투자 테마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나 차단기 그리고 송배전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고 정부의 이제 전력망에 대한 장기 계약 제도도 이제 이들의 성장세를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업종은 실적 시즌마다 이제 꾸준히 부각되어 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업종은 AI나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교차점에서 기술과 인프라를 이제 함께 품은 이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대장주들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실제로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를 먼저 보실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9.3%가 증가하면서 약 10조 원대죠.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입장에서는 3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11조 1천억 원 수준, 전년 대비해서 약 3조 8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이제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4조 1천억 원 수준. 그러니까 이게 특히 LS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2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LS 그 초고압 변압기 부분만 따로 놓고 보시자면은 약 1조 9천억 수준으로 사상 최대 수주 잔고이고요. 이 규모 자체가 위 두 기업보다는 솔직히 작은 입장이지만은 확실히 주가도 이제 후발성으로 그래도 최고의 이제 실적을 수주 잔고를 기록하다 보니까 후발성으로 LS 일렉트릭도 다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과정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또 산일전기 같은 주요 기업들도 특수 변압기 호조로 인해서 분기 신규 수주가 1천억 원을 넘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가이던스 5천억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컨콜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일진전기도 이렇게 이제 그 주가 상승세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중소형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도 수요 전환 속도가 빠르고 전력망 교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확대와 함께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또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말맞춰가지고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좀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에너지 단지 그리고 송전망 확충 프로젝트가 늘면서 한국 전력 장비에 대한 기술의 경쟁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한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은 고효율 변압기와 이제 초고압 케이블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전력 회사들의 파트너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납기 신뢰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장기 계약 형태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가 이제 좀 확대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해외 수주 흐름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산업은 국내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성장 산업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정책을 또 추진 중입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대형 해저 및 이제 지상 송전망 쪽에 확충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대한전선 그리고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이쪽이 이제 국내 유일한 업체이고요. 세계적인 HVDC 쪽 생산 라인을 이제 갖춰가지고 수주 확대에 따른 이제 캐파 증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쪽 변압기나 이제 전력 서비 쪽 주요 기업들은 역시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라인업들이고 저압이라든지 지상 그리고 전력망과 시공 유지보수 쪽, 그다음에 설계와 EPC 쪽에 동반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일진전기, 그리고 그다음에 한전 KBS와 삼성물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쪽의 HVDC 공급망 쪽의 수주 경쟁이 매출 영업이익의 구조적 레벨업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5년간의 이 추가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 인프라 산업이 끊임없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늘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이 또 치열하죠. 네, 최근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의 이제 발열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이 지금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액침 냉각은 반도체 서버를 이제 특수 냉각액 속에 이제 직접 담가서 이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랭식보다 이제 전력 효율이 30%에서 40% 이상 높고 이제 소음이 적은 이제 차세대 냉각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 소비가 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냉각 비용에 대한 절감과 그리고 안정적인 서버 운영의 핵심 솔루션으로 좀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KN솔은 액침 냉각 모듈과 이제 열교환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진입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한중 NCS는 AI 서버용 냉각 장비와 순환 제어 시스템의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차세대 냉각 인프라 기업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은 AI 반도체 산업의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력 인프라 효율까지 이제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성장 축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승 동력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냉각 장비 등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제 차세대 GPU 공급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인프라 수요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이나 전력 수급이나 냉각 기술 그리고 ESS 구축 등 AI 가동을 위한 전력 설비는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좀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KN솔이나 한중 NCS, 신성 ST 같은 관련 기업들의 이제 수주 확대나 신공장 설립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적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 모양새고요. 다만 기술 경쟁이 좀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실제 매출과 수익성이 좀 입증되는 좀 선별적 접근이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AI 인프라 산업은 단순하게 이제 유행뿐만이 아니라 AI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장기 성장에 대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영진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직접 작성한 이제 탑3 리포트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탑3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동사는 이제 제가 올해 4월에 말씀을 드리고 25,000원대 주가가 97,000원까지 올라서 28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제가 탑3로 뽑아들었던 그런 이유는 최근 AI 버블론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투매가 나왔을 때 동사의 주가도 꽤 다시 조정이 나왔었고 3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또 실적 반등이 조금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도 모아가기 좋다. 이미 지난 40년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주기기를 공급한 회사로 이제 최근에 보시면 당연히 체코 대형 원전 수주도 진행을 했었고요. 26년부터는 폴란드와 불가리아까지 확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북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으로 가스터빈을 찾기 나서고 시작하는데 원래 이제 기존 시장은 GE라든지 시멘스 그다음에 미쓰비시 3사가
30년치가 줄 서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리드 타임이 5년씩 밀리다 보니까 두산이 기회를 잡았다 이거고요. 드디어 그래서 올 10월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죠. 미국 빅테크 기업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수출했고 그리고 앞으로 납기가 1년 만에 또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기존 10조 수준에서 13에서 14조 수준으로 상향된 점.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2026년부터는 SMR 핵심 모듈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딱딱 이제 실적이 찍히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테마와 더불어서 글로벌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를 갖추고 있는 이 두산은 교차점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 이번 실적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6개월 만에 다시 탑3로 꼽아주셨는데요. 탑2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디죠? 네, 탑2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내 AI 전력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엔트라원과 250억 달러 규모의 협력도 최근 나왔던 소식이겠고요. 진짜 일하는 SMR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특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제조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방 쪽과 맞물려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바 있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뉴스케일은 이제 검증된 플레이어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이제 77메가와트 쪽에 설계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거는 기존 50메가와트급 대비해서 50%나 성향이 상승된 거. 이것은 이제 유일한 상용 SMR 모델이라서 이제 금융 규제 기관이 보기가 조금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듈을 또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과 확장성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논의가 빠르게 붙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동유럽 쪽 그리고 특히 중동 쪽에 수주 협상건이 두 자릿수로 진행 중이다 보니까 공급망도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협업으로 더 단단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대주로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많이 눌렸었습니다. 네. 이 자체가 과거에 이제 보시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출은 증가하지만은 흑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인데 다만 이제 상업 운전이 당장 내일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원전은 인허가라든지 금융, 건설 쪽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착공해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그 구간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 전후로 해서 대형 산업 운전이 이제 현실적으로 타임 라인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추가 수주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그리고 발전 단가 쪽 이런 쪽에 이제 공정 진천율이 같은 체크 포인트로 조금 자리매김하는지 보셔야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체크해 드리겠고 결국 SMR에 대한 상용화에 현실판 후보에 1년에 있는 그런 주도주다 보니까 빠지면 담아야 될 종목으로 제가 탑2로 들고 왔습니다. 네, 탑2는 뉴스케일 파워였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의 힌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 이제 수혜주들, 특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에서 상장된 주요 기업들까지 모두 분석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마스터픽은 GPU 서버가 늘면 늘수록 케이블 AEC라고 해서 액티브 전기 케이블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 수혜주가 바로 이번 마스터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 기업을 네.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케이블이 왜 폭증하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기존 CPU 서버는 보통 케이블이 한 개에서 두 개면 끝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GPU 서버는 병렬 연결로 촘촘히 묶어야 해서 한 대에 9개에서 10개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 보급 속도보다 이 케이블 수요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왜 AC 액티브 전기 케이블이 대세인가를 보시면 기존의 DAC 구리 패시브는 짧은 거리에는 싸고 좋았는데 길어지면은 이제 신호 감쇄라든지 속도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이 대안처가 조금 있었는데 길고 빠르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전력 관리비가 크죠. 그래서 AC 액티브 전기 케이블이 대세가 됐다. 중장기 거리에서 가격이라든지 전력 그리고 설치 난이도 밸런스가 좋아서 AI 렉 간, 행간의 연결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원가라든지 전력 최적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요 포지셔닝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메타라든지 xAI 등의 하이퍼스케일러가 대규모 AI 증설을 할 때 하이웨어 쪽에 AC 채택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추정치로 보시면 28년 AC 시장이 40억 불 트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당연히 이게 GPU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이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계속해서 가능할 것이다. 또 이제 액체 냉각 렉 그리고 하이브리드 렉 그다음에 AI 액세스 스위치 쪽의 신환경에서도 차세대 대비까지 되어 있어서 중장기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가 늘어나면은 케이블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저희 채널에서 제가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대응 관점을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